네, 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박원곤 교수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예, 전 좀 특별하게 노래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노래요?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눈치챈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키워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되프리에서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키워드는 고시엔 우승이군요. 일본 고교 야구대회 소식으로 정말 어제부터 정말 떠들썩했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요. 처음으로 한국계 그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결승전 마지막 순간 한호성이 터집니다. 연장 10회까지 팽팽한 접전 끝에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대단합니다. 군중들도 많네요. 예, 응원단 학생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응원단들이군요. 교토 국제고의 첫 우승. 제일교포가 세운 교토 국제고는 1999년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이자 야구부를 창설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처음으로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서 4강이라는 쾌거를 이뤄 야구 강팀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일본인 학생도 많아졌지만 교가는 여전히 한국어로 부릅니다. 이게 참 신기했어요. 고시엔 구장에 울리는 동해바다, 일본 전역으로도 송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동해바다라는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고시엔 우승이라니 정말 너무나 장하고 이게 엄청 대단한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올해로 106번째로 전통이 아주 긴 대회인데요. 일본에서는 네. 생중계를 하면 시청률이 20~30%가 나온 정도로 인기가 높고 또한 고교 선수들에게는 꿈의 대회이자 프로 등용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일본의 고교 야구팀이 4,000개 정도 있는데 49개 팀만 본선에 진출하고 또 토너먼트를 통해서 결승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늘구멍이네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메이저리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본선에 2번 진출했었는데 네. 결국 결승에는 못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군요. 그래서 꿈의 무대에서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눈물 보이는 걸 보니까 저도 같이 울컥했었는데 변변찮은 야구 장비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했다고 해서 이 우승을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계 학교라서 더욱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 전신이 1947년 설립되었었던 교토 조선중학교인데요. 네. 여전히 한국어 그리고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교가의 방송 자막이 문제가 됐습니다. 동해바다를 동쪽의 바다. 그리고 한국의 학원을 한일의 학원 이렇게 네. 표시를 한 건데요. 일부 시민단체가 자막 오류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승전까지 수정되지가 않았죠. 그랬네요. 그 온라인상에서는 혐한 논란도 이루고 있는데요. 조선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고시엔 우승을 했다니 일본에 대한 모독이다. 굴욕적이다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이죠. 네. 사실 고시에는 고교 시절 3년 동안만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 인생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청춘을 불태워서 경기에 임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이념 논란에 이렇게 얼룩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우승했다는 점이고요. 정말 축하하고 또 함께 끝까지 멋진 결승 경기 보여주었던 준우승한 팀에게도 역시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 살펴볼게요. 김명주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9일이 그 세계 오랑우탄의 날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멸종 위기종인 오랑우탄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키워드로 오늘의 키워드도 이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랑우탄 외교입니다. 그럼 뭐 중국의 판다 외교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최근 마레이시아에서도 오랑우탄 외교를 하겠다고 나서서 이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나! 사람처럼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 그래서일까요? 오랑우탄이라는 뜻이 숲에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아기 오랑우탄을 보니까 참 귀엽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모습 뒤에는 그 비극이 있었는데요.
현재 오랑우탄은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떨어져 버리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랑우탄이 사는 숲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1970년대 이후로 개체수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군요. 자, 그런데 최근 말레이시아가 멸종 위기인 오랑우탄을 중국의 판다 외교처럼 외교에 활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적으로 동물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것 아닙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들 수가 있죠. 그 중국처럼 이제 멸종 위기종인 판다를 그 우호의 선물로 그 상대국에 대여를 해주고 그 비용으로 지금 중국은 이제 판다 보호에 쓰고 있는 건데요. 네네. 말레이시아도 이제 비슷한 그 외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파묘 수입 국가에만 오랑우탄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파업률 하면 식물성 기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뭐 식용유, 뭐 과자, 라면에도 들어가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화장품을 만들 때에도 들어가는데 또 경유에도 파묘를 섞어서 그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이 네. 파업류이군요. 그런데 이 굳이 파업류 수입 국가로 이제 오랑우탄 외교를 국한 지을 필요가 있나요? 말레이시아가 파묘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예, 세계 수출 2위이기도 하고 GDP의 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의 주요 산업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근데 문제는 파묘 농장들이 숲을 개간할 때 오랑우탄 서식지와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랑우탄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보르네오 섬 같은 경우에는 산림의 무려 50%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절반이 파괴됐다. 아니 그럼 지금 파묘 농장 때문에 오랑우탄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 파묘를 수입한 국가에게 선물로 준다니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팜유 주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산림 파괴를 좀 막기 위해서 이 파괴 위험이 높은 품목을 지정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 품목에 팜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양측이 WTO 제소까지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도 찾아야 되고 또 산림 보호를 잘하는 국가다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랑우탄 외교 이것을 카드로 꺼내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그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말레이시아가 얼마 전 절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오랑우탄을 원 서식지에 남겨두고 이제 기부금만 받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건데 앞으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